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92회 방송으로 우파가 옳다의 제1편으로 기업 편이냐, 민노총 편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의 책무가 윤석열을 껴안고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농계작전은 일단은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백미였습니까?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일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오롯이 국회의 입법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찰개혁, 저들이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저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이를 속죄양으로 삼아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상관없는 그런 이유로 내쫓았다. 이렇게 이제 저들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죠. 그것은 한 60여 개나 되는 소위 문재인 게이트를 열어 제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에서 윤석열을 내쫓은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생길 중앙수사부나 공수처장은 그 문재인 게이트를 열지 않을까요? 만일에 열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단죄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윤석열과 검찰 개혁을 가지고 온 나라를 한 1년 동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 맞춰서 언론들은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다 덮어버리고요. 자, 여러분, 지금 언론이 이런 정말 쓸데없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중요한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요,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내년 2월 달 이전에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된 취업자 이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요,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취업자 수 감소입니다. 정말 통계청이 발표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어쩔 수 없이 발표하면서 은근슬쩍 그 시기와 날짜를 조정해서 발표한 듯이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지면에 저 후단에 말이죠. 이 취업자 수의 감소는 IMF 이후에 최장 기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때는 1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그 시절도 아닌데 9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나는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힌 우리 그 인구 수가 2016년도 말에는 약 150여만 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235만 명, 즉 2016년 기준으로 50%인 약 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근로 능력은 되는데 일주일에 이제 1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나이대별로 이 취업자 수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년과 기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15세에서 29세까지 소위 우리가 청년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작년보다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30에서 39세까지는 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49세까지는 14만 개가 일자리 사라졌고 50에서 59세까지는 7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온통 세금으로
정말 형편없는 일자리죠. 그냥 용돈을 드리는 수준의 일자리. 이것이 37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이 일자리가 이제 세금을 더해서 내년에는 배 이상 늘어난답니다. 우리 같으면은 70여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이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취업의 그 일자리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의 질도, 일자리의 질도 보면은 300인 이상, 즉 중견기업 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가 전체의 10% 정도인 288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가 2,436만 명이 정도 됩니다. 90%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일자리 구조를 보면 대한민국이 결코 좋은 일자리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 정도만이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다. 적어도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자리의 보편성, 또 공평성, 평등성, 이것은 좋은 일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에서 50% 이상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재인 이 반동파, 좌파 정권은 대기업을 무슨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규제. 이제 190석 의석까지 이제 확보됐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규제의 산성을 하늘 끝까지 지금 쌓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 노조죠. 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이 노조 간부들을 위한 노사관계법을 지금 차근차근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해고자도 산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론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만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을 하면 기업주는 물론 감옥에 가야 되고요. 기업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작업 중지 등 4중 처벌이 이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의 규제는 우리와 경쟁하는 경쟁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노조에 의한 이 산업 환경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노조 천국이 되고 있죠. 기업 천국이 아니라 노조 천국. 그 중에서도 노조 간부 천국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가 만일에 무노조였다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먼저 세계 글로벌 원 기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넘버원 삼성전자가 결국은 노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처럼 글로벌 넘버원에서 추락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까요? 노조가 강성한 나라치고, 노조가 강성한 산업 환경치고 제대로 된 나라 없습니다. 선진국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 아니, 노조의 산업 현장에서 이 노조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왜 정치 구호인 민주가 붙여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노조가 이렇게 극성인 나라에서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사업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기업이 없는데 일자리는 또 무슨 말이죠?
일자리가 없는데 노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 개혁파는 현실에 맞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환경을 글로벌 기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그 누가 대한민국으로 사업을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선진국보다 또는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보다는 월등히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천국으로 만들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문재인 진보 좌파 그리고 반동파 정권이 쌓아놓은 단단한 이 규제의 산성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이 없는 나라, 규제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없어 지금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는 우리 우파인 개혁파의 약속입니다. 좌파 또는 반동파는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권력 잡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주 보편적으로 저질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주는 세금의 배급에 목매이도록 하는 그런 산업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 5대 강국, 3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3만 달러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이 3만 달러 수준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유주의 하는데요. 1948년 이후에 건국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그 어느 정권이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 부흥이 원인이 된,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뭔지나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도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펼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와 비슷한 이제 경쟁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최고급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중상급 정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우리와 이제 경쟁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것도 없이 단순히 중국과도 비교해 보면은 더 좋은 기계 설비 장비를 갖다가 지금 숙련된 인력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더 좋은 부품과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산업을 대체할 그런 영역에서 말이죠. 자, 이런 중국이나 또는 인도 이런 나라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그런 나라들과 규제가 더 악화됐거나 아니면 비슷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은 요원한 얘기죠. 신민주주의 없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을 옥죄고 민노총을 산업의 지배자처럼 떠받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좌파이자 반동파가 옳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창업과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약속하는 우파이자 개혁파인 우리가 옳습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옳은 해법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사기와 거짓 그리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이 정치판에서 모두 쓸어버리고요. 옳은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 능력을 가진 우리 개혁파와 같은 정치인들을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개혁파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우파가 옳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